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2012년 재집권 후 줄곧 집단 자위권 행사와 적 기지공격 능력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5년에는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아베의 오랜 꿈인 전쟁 가능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지율 추락 당시 이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존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장사정 순항 미사일로 개량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 335억엔을 올해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목표 시한을 5년 내로 두고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으로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수백 킬로미터로 늘리고 스텔스 성능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적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갖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정권 밖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적 미사일 기지를 미리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당했을 때만 방해력을 행사한다는 현재 평화헌법의 전수 방위 원칙을 완전히 뒤집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아베를 비롯해 일본 보수파의 오랜 염원입니다. 실제 집권 자민당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 군사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기지 공격 능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민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대부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는데요. 자민당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아베의 바람은 모두 산산조각 깨져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사거리 200km인 공대함 미사일 ASM-3를 400km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상당한 공을 들여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입할 장거리 순항 미사일 JASSM-ER과 LRASM은 사정거리가 900km나 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은 또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산케이는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 JASSM, LRASM, 고속 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 토마호크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검토 대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제즘, JASSM은 일본의 방위계획의 대강이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조달 연구 대상으로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개발 중인 신형 대함 유도탄 사거리는 2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로는 가장 최장으로 일본 지상에서 발사해도 중국이나 북한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F-15 업그레이드에 탑재할 미사일은 적 군함을 공격하기 위한 공대함 미사일 LRASM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LRASM은 무게가 1.1톤, 탄두 중량 450kg으로 탄두는 폭발 파편형 관통탄을 장착합니다. 속도는 마하를 조금 밑도는 높은 아음속으로 항공기에서 투하되면 날개가 펴지고 엔진이 작동해 날아갑니다. 해군 수직 발사관에서 쏘는 미사일은 부스터를 포함해 무게는 2톤이며 발사 후 중고도를 비행하다 해수면에 바싹 붙어 비행하는 시스키밍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사일들이 역시 비싸다는 점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더 워존이 수집한 미사일당 가격에 따르면 LRASM 발당 가격은 공군용이 396만 달러, 해군용은 351만 달러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도쿄올림픽 후폭풍으로 엄청난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도입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입장권 판매로 기대했던 900억엔의 수익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영업시간 단축 보상액은 5조엔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앞서 도쿄도는 도쿄올림픽을 위해 아쿠아틱스 센터와 아리아케 아레나 등 6개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면서 총 1375억엔을 투자했었는데요. 이를 두고 요미우리 신문은 앞으로 막대한 유지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연간 최대 5억엔까지 적자가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쿄도는 신설된 경기장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적자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덩치가 워낙 커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올림픽 개최가 1년 연기되며 발생한 추가 비용 28억 달러, 무관중으로 인한 8억 달러의 손해까지 포함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경우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이 최대 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2016년 올림픽에 137억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로 가장 많은 비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악몽이 23년 만에 반복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 나가노현은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무려 110억 달러의 빚을 떠안았었습니다. 나가노현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경기장 4곳을 새로 만들고 공항과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도 건설했지만 기대했던 경제 효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채 상환 탓에 대적난에 시달렸고 개최 이후 지역 경제는 발목을 잡히고 말았는데요. 이젠 올림픽의 저주가 도쿄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은 비용 문제로 자위대 F-15에 미국산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이 개조 비용의 증액을 요구하자 LRASM 도입이 곤란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장사정 미사일 발사를 위한 F-15 개조 초기 비용으로 2,400억엔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금액을 웃도는 데다 도쿄올림픽의 후폭풍을 견뎌야 하는 일본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도 F-15K 업그레이드 이슈가 있지만 결국 KF-21 도입으로 일본과 달리 비용을 효율화하고 자주 국방을 이룰 예정인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슬램 이글이라는 별칭을 가진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는 2005년에 도입돼 벌써 16년이 지나 성능 개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 당국은 F-15K의 1차 성능 개량을 공식화했는데요. F-15K와 중요한 눈 역할을 해온 E-737 PSI 조기 경보 통제기 성능 개량도 필요하게 되면서 비용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장이야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향후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1년에 걸쳐 개량, 개발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KF-21의 독자 개발로 더 이상 미국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주지 않고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기획, 설계, 양산되는 국산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탑재되는 무기 체계들도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KF-21은 블록 1과 블록 2, 기체 모두 양산 일정과 전력화 시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 중인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군에서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타우러스 미사일을 KF-21 블록 1부터 탑재해 공격력 조기 강화를 꾀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자주국방을 위해 국산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출고식을 한 KF-21은 내년 중반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4년간 비행 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오는 2028년까지 1차 양산분으로 40대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2032년까지 80대를 2차로 양산하면 우리 공군은 KF-21 120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공대지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KF-21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방과학 선진국들도 10년 이상 공들여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6년 만에 독자적으로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방산개발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관련된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은 KF-21에 장착될 국산 독신무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도 독자 개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군사 초강대국들도 요격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군은 KF-21 뿐만 아니라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유도무기 전반에 대한 국산화는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군사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가 인정한 탄도미사일, 현무미사일을 개발한 경험으로 지상발사 유도무기보다 더 어렵다는 공중발사 유도무기 개발에 밤낮 없이 매진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위산업체의 엔지니어들에게 더 큰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